자, 서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폰트 사이트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웹에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일단 웹 폰트라는 거를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웹 폰트를 쓸 수 있는 환경은 두 군데 사이트를 동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font.google.com이고요. 또 하나의 사이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누. 이게 맞나? 한글로 해야겠네요. 눈누. 그래서 NOONNU네요. 그걸로 했었거든요. 자, 이곳입니다. 눈누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글 거의 뭐 90%가 한글이죠. 한글에 무료 서체 계통으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서체들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글의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양이 이 눈누라는 곳에 비하면 매우 저조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같이 보여드린 거고요. 또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서체를 내가 직접 변환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써본 결과는 이곳에 이제 서체들이 한글을 내가 쓰고 있는 서체가 있는데 그거를 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몇 군데 이제 변환시켜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는 트랜스폰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transponter.org. 다른 것도 되기는 하는데 이 transponter.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영어 그리고 한글 모두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체를 변환하는데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는. 다른 사이트들은 한글 같은 경우는 변환이 거의 안 됐습니다. 뭐 가, 나, 라, 히읗 뭐 이 정도까지만 변환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변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이 트랜스폰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조합을 할 수 있는 글자들의 내용들이 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서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폰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윈도우나 맥이나 뭐 이런 쪽에서 쓰는 서체는 확장자명이 모두 OTF나 TTF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맥에서는 OTF만 됐고 윈도우스는 TTF가 됐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아주 옛날 버전들은 이제 각각 OS별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지금도 뭐 일부는 그렇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체들은 전용 자기네 회사의 전용이 아니면은 둘 다 호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은 뭐 어도비랑 인텔이랑 제휴를 하고 또 뭐 인텔이랑 어디랑 제휴하고 해서 만든 서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는 OTF는 뭐 디자인용, TTF는 유틸리티 문서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비슷한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이로 따지면 OTF가 좀 더 무겁고 고퀄리티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구분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뭐 서체 디자인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그냥 차이점 OTF, TTF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웹에서는 어떤 서체를 쓰느냐? 둘 다 쓰지 않습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서체는요, OTF와 TTF는요, 이건 OS용이에요. 웹용에서는요, 주로 WOFF라고 하는 확장자를 씁니다. 근데 물론 이제 TTF도 가끔 먹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웹용 확장자 이름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익스플로러, 정확하게 말하면 구형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WOFF를 지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OT라든가 여기 밑에 써있는 WOFF2라든가 이런 다양한 확장자를
같이 동반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한글이나 한자 같은 좀 특수한 영문권이 아닌 서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변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두 가지 옵션을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는 SVG, 아까 보셨죠? 자, 아이콘 같은 거 처리하는, 또는 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지를 코드화 시키는 아이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이렇게 색깔을 담고 여기 색깔을 다른 걸 담은 이런 이미지가 있다 쳤을 때 이거를 좌표를 어떻게 쫙 펼쳐가지고 코드화 시키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벡터가 아니라 비트맵 자체를. 자, 그렇게 처리하는 아이가 바로 뭐냐면 베이스 64예요. 여기 써있죠? 베이스 64. 즉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원본이 필요할 테니까 구형 브라우저, 기본, SVG, 베이스 64 얘네들이 모두 필요함으로 체크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 형식은 쓸 수 없으니 우리는 만약에 구글과 눈누라는 곳에서 웹 서체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환을 해서 웹에서 쓸 수 있는 서체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KTNG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윈도우즈에서 그냥 따로 카피를 했죠. 따로 카피해서 이곳에 담았습니다. 자,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 자료 올리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올렸고 그 다음에 컨버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누르지 마세요. 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형 브라우저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EOT라든가 SVG라든가 베이스 64가 무조건 같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 TTF 원본까지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힌트가 사실은 필요 없지만 있는 게 그래도 나을 거니까 자, 자동 힌트까지 담아주시고요. 저는 사실 얘까지 좀 쓰는 편이에요. 근데 뭔가라고 눌러보신다면 자동으로 정렬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로컬 룰 얘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이해하기 편하고요. 나중에는 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힌트는 사실 뭘 해도 상관없겠네요. 오토를 하시든 기본 하시든. 자, 이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건드릴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언어가 한국어는 아예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새로 나온 기능도 생겼네요. 이건 제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냅둘게요. 자, 변환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서체 4개를 모두 스스로 변환을 해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